지코노미 긴급진단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전 과정에 개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단지를 잘게 쪼개서 보행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대로변에 접한 단지들의 담을 헐어서 주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 만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변 산, 강을 가리지 않게 층수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비 사업이 중단되고 서울시 공급이 줄어드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고도 합니다. 서울시 발표가 몰고 올 파장이 어떨지 지코노미 TV가 정비 사업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목적 자체가 실제로 서울시가 이제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도시의 어떤 공공성을 좀 회복하는 측면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포인트를 두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에서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민간 사업에 대한 주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과할 수 있어서 좀 이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좀 난관이 예상된다라는 측면이 우려가 됩니다. 결국 건축 디자인 비중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공공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민간 사업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들이 조금 손해보는 것들도 있겠죠. 좀 작아지고, 좀 공원으로 좀 더 만들고, 존치시키고, 용적률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얹어줘서 다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대책은 아니고 재건축 대책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 자체로 보면 기존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뭉쳐있던 데들을 가로 단위로 쪼개가지고 블록화하면서 공공이 먼저 개입해서 정비 계획을 제안하겠다. 재개발 쪽은 별로 언급이 없어요. 어제 했던 내용들의 대부분 지금 30년이 지난 건축물들이 2030년 가면 노후화 건축물도 56% 되고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공동주택의 정비 방향의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미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일 관수, 또 안전진단 강화, 이주 시기 조율, 또 청약할 때 입주자 보유를 하고 계시면 이제 무주택 자격 박탈 같은 규제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사업의 속도 저하와 또 집값하락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공공성 요구가 진행되게 되면 당분간 거래 시장에 숨을 고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서울시에서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도시성 회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화합하는 데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전반적인 시간의 어떤 금융 비용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재건축 시장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정부에서 정말 그렇게 관여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존치시킬 건 존치시킨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건 사업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을 좀 더 올려준다든가 층고를 더 올려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보전 조치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좀 늦어질 수 있겠죠. 동의를 안 하겠죠. 재개발 구역 중에서 정비 계획이 안 수립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정도의 초기 단계 구역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만한 데가 얼마 없어요. 서울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사업이 가고 있던 데들 있잖아요. 재개발 구역들 이미 사업 시행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단지들도 이 틀에 맞춰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건축 심의 받을 때 구릉지 이렇게 있는 데를
이런 식으로 높은 건축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 중간에 2015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공공건축가가 들어가는 형태를 다시 하라고 해서 촉진계획 변경부터 건축심의까지 다시 가서 몇 년이 더 늦어졌거든요. 이 재건축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은 원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전세값이 낮아서 갭 투자를 하기도 어렵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요. 10년도 빠른 거예요. 운이 나쁘면 음악아파트처럼 2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만 할 수 있어요. 논문 나오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살면서 일명 그 몽테크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급등한 가격에 대한 수요자의 심리적 부담감도 크고요.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나 또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 그 외에 그 정비사업자 규제 강화가 동시에 겹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조금 냉각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조금 더 냉각이 좀 더 가속화되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집은 더 부족해지고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큰 결심하지 않고선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사지 마세요. 혈액형 A형이신 분들은 꼭 혈압약 먹으면서 재건축에 투자하세요. 오래 걸립니다. 잘못하다가 내게 아니고 며느리께 된다니까요. 내 때에선 빚 못 본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세요. 그래야 화가 안 걸립니다. 가격도 등락폭도 이거 일반 아파트에 비해 큽니다. 이런 점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예,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건축이 중단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지코노미 TV 긴급진단이었습니다.